새벽 5시 30분.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정확히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새벽같이 일어나 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면 며느리 수연이가 전기세를 아까워할 테니 손에 익은 감각으로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사둔 계란과 시금치가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8살 손녀는 편식이 심해서 아침마다 고민이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계란을 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7시가 되자 서연이 방 불이 켜졌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 목소리 하나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계란말이가 다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노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웃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물통, 수건, 여벌 옷까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니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는데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통증인데 오늘따라 더 심했습니다.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건 내 일이니까요. 유치원 앞에서 서연이를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 수연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구나. 수연이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가 얼마인데요? 요즘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파스 붙이고 쉬세요. 그래도 며칠째 계속 아픈데? 그때 안방에서 아들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회사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 허리가 많이 아픈데 병원 좀. 아버지 회사 지각하면 안 돼요. 수연이 말대로 좀 쉬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수연이도 따라 나가며 쇼핑 나간다고 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허리를 움켜쥐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이 외로움이었습니다. 병원비 15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돈일까요? 내가 이 집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 벽장을 열고 오래된 서류 박스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들이 나왔습니다. 지훈이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결혼 자금 3천만 원, 이 아파트 계약금 5천만 원, 서연이 태어났을 때 육아지원금 2천만 원,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산했습니다. 총 1억 4천만 원. 퇴직금과 연금을 아껴가며 지원했던 돈이었습니다. 사진첩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웃던 모습, 결혼식 날 내 어깨에 기대던 모습, 모두 내가 찍어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 혼자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일까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꺼내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연이가 쇼핑백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아버님 집에 계셨네요. 저녁에 서연이 데리러 가주세요. 저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아깝다면서 명품 가방은 사는구나.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서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손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서연이 저녁 챙겨주세요. 또다시 주방에 섰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서연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지훈이와 수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재웠어요? 응, 재웠다. 그럼 설거지 좀 해주세요. 우리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니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게 내 인생일까요? 이른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연이 아침을 차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돌아와서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은 혼자 대충 먹었습니다. 오후에 서연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서연이를 재웠습니다. 지훈이와 수연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80만 원. 생활비 명목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이달 생활비가 많이 나갔구나. 아버님도 같이 사시잖아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같이 쓰는데 당연히 내셔야죠. 하지만 나는 거의 내 방에만 있는데. 그래도 공용 공간 쓰시잖아요. 이제 생활비는 매달 100만 원씩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이나?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버님 식사비랑 다 포함하면 적은 거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연금이 1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생활비로 내라니.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식사 따로 하실게요. 저희는 고기 먹을 건데 아버님 드시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뭐? 냉장고에 어제 남은 반찬 있어요. 그거 드세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든 나물 반찬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밥을 퍼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입맛이 쓰디쓴 게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생기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기가 숨 막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나가실 때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다고요. 미안하다. 잠깐 산책만 다녀왔는데.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잔액이 3천만 원,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150만 원, 생활비로 100만 원을 내면 50만 원이 남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원룸 보증금이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 생활비로 50만 원이면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혼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세대 분리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오면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까운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중개사가 몇 군데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 중에서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깔끔한 원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냈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고 열쇠를 받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허리 통증도 덜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서연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대 분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룸 계약도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지훈이와 수연이가 서연이를 데리고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완벽했습니다. 필요한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오래된 사진첩, 많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짐이 이렇게 적다니 서글펐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 가족은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다녀오너라. 저녁에 올게요, 아버지.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행복한 기억보다 힘든 기억이 더 많았습니다. 메모지에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독립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 내 집으로 데려오세요. 연락처는 그대로입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두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았습니다. 사진첩은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빈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70이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 공간이었습니다. 내 선택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유롭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서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등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책 몇 권을 빌렸습니다. 공원도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여기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필요한 식재료들을 샀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골랐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올렸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빌려온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신데요. 나는 독립했다. 메모 안 받니? 네? 무슨 소리세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 이제 혼자 살 거야.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잘 지내고 있다. 서연이는 한 달에 한 번 내 집으로 데려오너라.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었어도 행복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연이가 메모지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이도 당황했습니다.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회사에 지각했습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교통체증에 갇혔습니다. 서연이는 뒷자리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수연이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을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툰 손길로 계란을 깼습니다. 프라이팬에 눌어붙었습니다. 서연이는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거 맛없어요. 할아버지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먹어. 엄마도 바빠. 서연이가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비용 고지서가 왔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종일반이 이렇게 비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버님한테 더 잘할걸. 게다가 아동수당도 문제였습니다. 세대 분리로 인해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수당이 끊겼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도 늘어났습니다. 강호가 해주던 장보기, 요리, 청소를 이제 직접 해야 했습니다. 수연이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켰습니다. 비용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한 수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나 더 나갔어요. 이러다가 적자 나겠어요. 지훈이도 피곤해 지쳤습니다. 아침마다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상사가 불러 면담을 했습니다.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나? 죄송합니다.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개인 사정은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되네. 정신 차리게.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지쳐 있었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수연이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서연이 숙제 좀 봐줘요. 저는 설거지해야 해요. 나도 피곤해요. 당신이 해줘요. 두 사람은 작은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서연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도 잘 안 어울리고 혼자 있으려고 해요. 집에 무슨 일 있나요? 수연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와 수연이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신 줄. 아침 준비, 유치원 등하원, 저녁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그게 다 공짜가 아니었잖아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돈까지. 종일반 비용에 아동수당까지 끊기고.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나가요. 지훈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했어요. 병원도 안 보내드리고 우리가 너무했죠.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해 봐야겠어요. 지훈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반면 나는 새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노인분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름은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최 선생님이었습니다. 강호 씨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안 사세요?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나이 들면 독립이 답이에요. 병원도 다녔습니다. 허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아요.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 마음이 편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꾸준히 치료 받으세요. 동네 복지관에도 등록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서예 교실, 노래 교실, 컴퓨터 교실까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박물관에 갔습니다.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연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수연이는 기뻤습니다. 지훈이도 안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와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갔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놀아줬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부부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작은 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할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모든 것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계약금, 서연이 돌봄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병원도 안 보내드리고 무시하고.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아버지, 저 앞으로 잘할게요. 효도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효도는 필요 없다. 그냥 내 가족 잘 돌봐라.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아버지, 그리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라. 나처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집에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잘 먹었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병원비가 아깝다던 며느리, 무시하던 아들, 외로웠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독립을 선택하길 잘했습니다. 내 삶을 찾았습니다. 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독립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선택이었습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 그게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진정한 행복은 내 선택과 자유에서 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